안녕하세요. 2025년 8월 6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확보한 미국 및 글로벌 시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요. 하루 동안의 핵심적인 움직임과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기술주가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동시에 또 경제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상반된 신호들이 많아서 흥미로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주, 특히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 둔화 우려나 또 여전히 해결 안 된 무역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반된 힘들이 서로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재밌는데요.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3%, 1.21% 상승했고 나스닥은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어요. 네, 맞아요. 특히 애플 주가가 5%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단순히 실적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애플이 그 1,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내 제조 투자를 하겠다. 이 계획 발표가 결정적이었어요. 이런 큰 규모의 투자는 경제가 좀 불확실해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를 심어주기가 충분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존도 한 4% 오르고 테슬라도 3.6%, 메타도 1% 넘게 오르고 다른 빅테크들도 같이 좀 따라 올라갔죠. 뭐랄까, 투자자들이 좀 불안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큰 기술 기업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기술주가 다 웃었던 건 아니군요. 보니까 AMD는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들은 AI 관련해서 기대치에 좀 못 미쳤는지 오히려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AI 관련주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요. 실제 성과, 또 구체적인 전망 이런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맥도날드처럼 실적이 탄탄하거나 아니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처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기 매출 전망을 내놓은 기업들은 강하게 상승했고요. 결국 개별 기업의 그 펀더멘털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 랠리 이면에 있는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까 경제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우려스러웠나요? 네, 그 7월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있잖아요. 서비스 업금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정체군요. 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기업들이 원자재나 인건비 같은 걸로 지출하는 투입 비용. 이게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 치솟았다는 점이에요. 이야, 비용 압박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고용시장마저 좀 둔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이러면 경제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는 거죠. 이건 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 지표는 불안한데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죠?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바로 그게 아이러니한 점인데요. 경제 둔화 신호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CME 패드워치 도구를 보면요.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을 뭐 거의 95%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95%요? 엄청나네요. 네, 미니애폴리스 연준 쪽에서도 경기 둔화를 고려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연준이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이 기대감이 현재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도 상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제약이나 반도체 분야 관세도 강행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이게 여전한 무역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좀 부딪히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네요. 유럽은 약간 올랐지만 아시아는 혼조세였고 특히 중국과 홍콩은 좀 많이 내렸군요. 네,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5%였죠. 금 가격도 살짝 내렸고요. 국제유가, 그러니까 WTI 마이너스 1.2%나 브렌트의 마이너스 1.1%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애플 같은 일부 빅테크의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이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경제 지표라던가 끝나지 않은 무역 긴장 같은 불안 요인도 분명히 드러난 하루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몇 가지 핵심 요인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릴지, 내린다면 언제, 얼마나 내릴지, 그리고 무역 갈등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마지막으로 계속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특히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한 80% 정도가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체 분기 이익 성장률도 12.1%, 초기 예상 5.8%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만 우버처럼 이익이 크게 늘어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하거나 디즈니처럼 전반적인 실적은 괜찮아도 TV 광고 수익 부진 같은 특정 약점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개별 기업별 편차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처럼 강력한 기술주 랠리가 경제 전반의 둔화 신호나 일부 기업, AMD나 디즈니 같은 곳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공존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어쩌면 점점 높아지는 투입 비용 같은 요인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시장의 진짜 방향성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